여러분, 기어 들어가겠습니다. 기어란 무엇인지, 그 다음 기어의 사용 목적, 기어의 종류, 실생활에서 쓰이는 예, 제도법, 기출문제인데 오늘 또 핵심이 이 제도법이겠죠. 제도법. 직접 또 캐드에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글로 보는 거랑 여러분 한번 그려서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이렇게 외워지는 게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사진 찍듯이 색깔을 딱 남겨두면 얘는 빨간색이었고 얘는 초록색이었어. 이걸로 기억하기가, 떠올리기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려볼 거고요. 자, 기어라고 하면 여러분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기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톱니 아니에요? 톱니. 톱니의 모양이 이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톱니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죠. 어제 있었던 벨트 풀리 같은 경우는 벨트 풀리 두 개가 서로 이가 맞물리진 않아요. 두 개가 축이 멀리 떨어져 있죠. 벨트 풀리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이쪽에 이렇게 벨트를 만드는 거였다면 기어는 어때요?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있긴 한데 확대해서 보면 톱니가 있고요. 이 기어랑 이 기어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죠. 지금처럼 파고들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기어 크기가 같을 때가 있고 기어 크기가 다를 때가 있겠죠. 여러분, 기어 크기가 같으면 하나 돌 때 다른 거 하나도 한 바퀴 돌 테고 기어 크기가 다르면 큰 거 하나 돌 때 작은 건 여러 바퀴 돌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속도 비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동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회전을 통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형태. 기어 2가 평행인 평기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스퍼기어라고 하거든요. 기능사 시험에는 스퍼기어만 나옵니다. 그래서 스퍼기어를 오늘은 그려볼 거고 다른 헬리컬 기어라든지 베벨 기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그리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은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 목적은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힘을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톱니의 반지름 크기 차에 따라서 힘의 크기를 바꾸기 위해 아까 얘기했죠. 크기가 큰 거 한 바퀴 돌 때 작은 애가 붙어 있으면 걔는 이제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힘의 속도, 크기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다른 기계 장치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다. 동력 손실이 적고 수명이 길다. 큰 동력 속도비가 큰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있네요. 자, 그 다음 종류를 보면 여러분 두 축이 평행할 때 사용되는 기어가 스퍼기어라고 보면 돼요. 보통 두 개 기어가 붙어져 있는 경우고요. 조금 이따 그림이 나올 거예요. 내접 기어 같은 경우에도 두 축이 평행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헬리컬 기어 또한 마찬가지. 내접 기어가 뭐고 헬리컬 기어가 뭔지 좀 이따 보고요. 레크와 피니언 이런 형태들도 평행할 때 사용되는 형태랍니다. 자, 지금 보면 요게 스퍼기어예요. 스퍼기어. 이가 일자죠. 일자로 쭉 평행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평기어라고도 하는데 스퍼기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리컬 기어라고 하는 형태는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기어 2가 좀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여기에 끼워지는 축은 서로 평행하게 바라보겠죠. 반대편에 있는 애도. 그리고 얘가 내접 기어예요. 밑에 보이는 얘가 내접 기어. 안쪽에 기어가 있고 그 다음 여기 기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얘도 어쨌든 축은 이렇게 일자로 올 거 아니에요. 평행하겠죠. 그리고 렉 기어라고 하는데 레크라고도 하고요. 렉 기어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기어가 동그랗지 않고 펼쳐져 있죠. 펼쳐져 있는 기어. 이걸 렉 기어라고 하고요. 레크의 짝지를 피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반 스퍼 기어인데 레크와 피니언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얘가 레크, 얘가 피니언. 이런 거는 모두 다 두 축이 평행한 형태에서 동작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두 축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경우에 사용되는 기어가 베벨 기어, 베벨 헬리컬 기어, 크라운 기어, 엇갈리게 사용되는 기어가 하이포이드 기어, 웜과 웜 기어, 나사 기어 이런 게 있는데 자, 베벨 기어를 한번 보면 베벨 기어는 어떠냐면 여러분 얘가
테이퍼져 있죠. 얘가 기어 이가 평평하지 않고 원뿔 형태처럼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원뿔 형태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에 서로 맞닿으려면 이 중심축하고 이 중심축은 서로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베벨인데 휘어져 있어요. 그럼 베벨 헬리컬 기어라고 하는 거죠. 기어 이가 휘어져 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 이쪽 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크라운 기어라고 하는 형태도 이런 모양과 비슷하지만 얘도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이쪽 중심축, 이쪽 중심축이 서로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축이 서로 엇갈린다 하는 형태가 하이포이드 기어, 웜 기어, 나사 기어 이런 건데, 다 보면 기어의 이 모양이 많이 휘어져 있고요. 얘는 축이 이렇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수직도 아니고 굉장히 엇갈리게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에 사용될 때 쓰이게 될 텐데, 저희가 베벨 기어나 하이포이드 기어나 웜 기어나 이런 거를 제도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우선 그리는 형태는 스퍼 기어 하나만 보시면 돼요. 스퍼 기어 제도법에 대한 거를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대표 기어들의 특징. 스퍼 기어는 평기어라고도 불리고요. 가장 만들기도 쉽고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제일 넓게, 폭넓게 사용되는 형태이고, 헬리컬 기어는 톱니바퀴가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동 변속기 뜯으면 이런 형태가 다 만들어져 있고, 소음이 매우 적고, 그 다음에 스퍼 기어보다 동력 전달하고 할 때 회전량이 많이 필요하지만 물림률이 좋기 때문에 더 큰 힘을 전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조하는 방법은 까다로워서 스퍼 기어보다는 당연히 단가는 비싸겠죠. 자, 그리고 베벨 기어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축이 수직으로 만날 때. 그리고 웜 기어 또한 마찬가지 볼트 형태처럼 하나가 다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선형이 나타나 있는 이런 웜 기어의 모양. 얘네들은 다 감속이 가능해서 뭐 고속에서 저속으로 속도 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어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 호빙 머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기계를 절삭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라 기어를 절삭하는 기계예요. 호빙 머신이라고 하는 이 머신, 이 톱니 형태가 보이죠? 스크류 작업을 하면서 나사에 이렇게 일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 가공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축 가공기, 뭐 이런 가공법에 대한 형태가 지금 두 개 나타나 있죠. 자, 실 사용 예를 한번 볼까요? 기어. 여러분 고급 시계나 이런 시계 뜯어보면 이런 기어 막 보이죠. 그리고 자동차의 수동 변속기 이럴 때 헬리컬 기어가 다 쓰이게 되고요. 바이스라고 해서 물체를 고정시키는 형태를 쓸 때 이런 데 웜 기어가 쓰이고 있고, 이런 자동차 안에 보면 기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부품 안에 기어들이 웜 기어, 스파이럴, 베벨 기어, 하이포이드 기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거 배웁니다. 이 명칭이나 형태, 이 이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거 배워요. 이거 우리가 스퍼 기어를 만들면 스퍼 기어 요목표가 옆에 항상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헬리컬 기어 제도법도 오늘 헬리컬 기어까지는 할 거예요, 아마. 헬리컬 기어는 스퍼 기어랑 똑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B급만, 세 줄의 2점 세선이라는 B급만 만들면 얘가 기어 2가 휘어져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법의 글은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좀 이따가 우리가 보도록 하고, 다 그리고 나서 이 글을 보면 여러분이 눈에 또 얼마만큼 들어올지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이쪽 편에 이 그림 두 개를 오늘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 피치원, 이끝원, 이뿌리원 이러면서 뭘 자꾸 뭐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만 잠깐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있는 거를 여러분 축 직각 방향이라고 해요. 얘를 축 방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어제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도 간략히 그리자라고 제도법으로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법칙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내가 그걸 읽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것만 한번 보되 제가 조금 확대해서 그려보면 기어 이가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요렇게 해서 반대편에 또 기어 이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이 선을 요 하나를 기어 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를. 요거 하나를 기어 이. 기어 우리 치과 하잖아요. 치형 뭐 치라고 부르는 것도 이를 말해요. 그래서 기어 이 혹은 치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하나의 기어라면 요거를 기어 이 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요 선 있죠? 얘를 이 뿌리라고 해요. 어딘지 아시겠죠? 제일 밑에 움푹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이 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의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서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 중간에 이렇게 반대편에 맞물려서 들어오는 그 중심선이 있거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요 선을 우리는 피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만 우선 용어만 알고 갑시다. 이 끝이 제일 바깥에 있는 선, 이 뿌리가 기어 하나가 이가 만들어져 있을 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가운데 있는 이 중심선이 피치원. 피치원지름이라고 해서 우리 뭔가 적을 때 P.C.D 적었던 거 생각나요, 여러분? 치수 적을 때 그게 피치원지름을 말해요. PCD, P.C.D 있는 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용어를 알아야 다음 시간에 이제 얘를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기어 이가 요거 하나만 볼게요. 이렇게 원 지름이 정해져 있어요. 지름이 이만하다고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뭐 크기는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기어 이가 크면 기어 이가 엄청 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개수랑 기어 이가 굉장히 작게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가는 개수가 다르지 않겠어요? 똑같은 크기에 기어 이가 클 때보다 기어 이가 작을 때 이가 더 많아지겠죠, 개수가. 그래서 이 수와 크기는 이렇게 비례해요. 이 수가 많아질수록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이 크기를 요 값을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모듈이 일정할 때 개수가 많을수록 이 지름은 점점점 커지겠죠. 개수가 작을수록 이 지름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곱하기 공식이 들어가요. 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공식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다시 요거 쭉 설명드릴게요.